네,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아이디 용갈님께서 더빅스쿨에 남겨주신 사연이에요. 지금 바로 스펙 체크해 볼게요. 단국대 경영회계 복수 전공을 하셨고요. 통합학점은 3.5입니다. 어학 점수는 만료가 됐다고 하시는데 1학년 때 딴 토익이 700 초반이라고 하시네요. 자격증은 공인중개사, 투운사, 재경관리사, 한국사 2급, 커말 2급 가지고 계시고요. 경력이나 수상 경력은 없으십니다. 대외 활동은 주식 관련 금융학회 1개월, 또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은 실무 경험과 기본적인 취업에 대한 자세가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네요. 제일 가고 싶은 곳은 신탁사이고 그 외에 저축은행 IB, 자산운용사, 시행, 시공사라고 합니다. 하고 싶은 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3학년 1학기 마친 상태이며 군 복무를 하면서 부동산 개발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때부터 자격증만 죽어라 쌓았습니다. 1전공은 전혀 관련이 없고 2전공도 회계이다 보니 아는 선배도 없고 인터넷으로 쌓는 지식에는 한계가 있어서요. 최근에 제가 알아본 바는 실무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서 알아보는 중입니다. 이번 방학에는 토익 준비하며 인턴을 알아봤는데 거의 채용형 인턴 위주고 4학년 2학기 조례자 혹은 졸업자를 요구하고 있어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있으면 지원할 생각인데요. 사실 도전해보고 싶은 회사는 신탁사인데 학벌도 많이 부족하고 쟁쟁한 경쟁자들이 많아 힘들 것이란 말을 많이 들어서 흔히 말하는 저축은행, 시공, 시행사에서 경력을 쌓아 이직하라고 해서 일단은 계획만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아가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 영어 성적은 다다익선이겠지만 토익 800 정도면 괜찮을까요? 두 번째, 인턴을 해보고 싶은데 아직 3학년이지만 채용형 인턴 지원해도 되는 건가요? 채용형 인턴은 많지가 않아서요. 세 번째, 신탁사를 비롯한 부동산 금융을 다루는 회사에 나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직 많이 부족한 제가 앞으로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할까요? 인턴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고 그쪽 분야의 전문 지식을 쌓으면 가능할까요? 항상 1번 자격증 끝나면 2번 자격증 생각해둔 것 해야지 이렇게 퀘스트 깨듯이 살았던 제 태도 때문에 방향을 못 잡겠어요. 만약 신탁사를 입사하려면 앞으로 제가 무슨 역량을 쌓는 게 좋을까요? 와, 네, 이렇게 용갈님께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부동산 쪽 취업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아직 3학년이신데 좀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쌤? 저도 동일합니다. 이게 지금 3학년 1학기인데 기본적인 취업에 대한 자세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저 3학년 때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술집에 있었거든요. 그 시간쯤이면.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분은 이미 반 이상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정말 눈이 들어오는데 이게 진짜 부동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취득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사실 졸업한 사람들도 사실 취득하기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분 스펙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대단한 스펙이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가고자 하는 길이 보이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가지고 공인중개사라든지 투윤사라든지 하는 자격증 취득을 했고 심지어 내 전공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큰 스펙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뭐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통합학점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생각에는 이분이 이제 경영회계 쪽 복수 전공을 하면서 직전에 있던 원래 전공을 좀 버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학점이 좀 낮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학점을 조금은 관리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일 전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제일 전공을 너무 버리는 듯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좀 나쁜 생각일 수도 있다. 어떤 전공이든지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학이다라고 한다면은 영어 관련해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든지 프랑스어면은 프랑스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나중에 기업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1전공을 버리지 마라. 두 번째는 이제 토익 같은 경우 좀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뭐 700 초반에 만료됐다라고 얘기하지만 본인 자격증 대비했을 때는 토익이 너무 낮은 점수는 사실이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용갈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 분야에서는 뭐 실무 경험이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실제로 어떤가요? 근데 이게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다들
취준생들 입장에서 항상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맞아요. 신입인데 경력은 어디서 쌌나요? 맞아요, 라는 얘기를 맞아요. 저는 이분이 딱 그런 케이스가 네. 아닌가.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이제 대형 이제 중견 이상의 신탁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신탁 영업이라든지 하는 직무에서 많은 인원을 채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직군이나 직종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입 지원자들 중에서도 중견이라든지 중소 신탁사에서 다시 신입으로 지원하는 케이스들도 많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같은 신입인데 경력이 있는 친구들이 좀 더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신탁사에 최종합을 했던 친구들 중에 꼭 경력만 있어야지만 최종합 했던 케이스 말고도 실제 그냥 본인이랑 비슷한 대학교를 출신에 그냥 본인보다 자격증이 훨씬 더 안 좋은 상태, 스펙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최종합했던 케이스들은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실무 경험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아마 이거는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스펙이 좀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거고 3학년 1학기다 보니까 현실을 못 봐서 그럴 텐데 저는 충분히 경력직으로 지원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신입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다만 이 경력이라는 사실 한 가지를 내가 어디에 들렸다가 다시 한번 이직하는 케이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경력 자체를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경력으로 채워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인 예로 지금 현재 경력사항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인턴 직종으로 지원을 좀 병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본인 말은 이제 부동산 관련 신탁 회사들은 채용형 인턴이기 때문에 채험형 인턴으로는 네. 지원을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이번 상반기에만 해도 신탁사들 중에서 채험형 인턴으로 뽑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그리고 이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인프라와 관련된 인턴들은요 굉장히 산업군이 넓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은행에서는 부동산 관련 담보대출 안 할까요? 그런 관련된 것도 분명히 신탁사를 지원할 때 나중에 인턴으로서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되고요. 네. 또 다른 케이스는 증권사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네. 증권사에도 IB라든지 PF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인턴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신탁사에서 당연히 본인이 부동산 관련 이야기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인턴을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신탁사 인턴만 기다린다. 이거는 바보짓이기 때문에 은행이라든지 증권사라든지 여러 동종업계 그리고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회사까지도 인프라를 넓혀가지고 내가 인턴을 지원해야겠다. 그래야지 체험형 인턴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건쌤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 하나가 또 우리 용갈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토익이 지금 만료가 된 상태인데 1학년 당시에 700 초반이었다고 하셨어요. 800점대로 괜찮을까라고 물으셨는데 아무래도 좀 높여야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 고고익선인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신탁사를 지원한다, 특히나 사기업을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요. 이제 3학년인데 공인중개사, 투운서와 재경관리사까지 네. 있는 사람이 예. 토익이 700이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퀘스천 마크가 될 것 같거든요. 영어를 완전히 그냥 포기한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인 스펙이 굉장히 우수한 그러니까요. 친구가 영어 성적이 좀 다소 낮으면은 노력을 안 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으니 저는 개인적으로 노력도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900 이상을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900이 너무 힘들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850 이상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850도 너무 힘들다라고 한다면은 영어 말하기 성적이라도 꼭 취득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질 겁니다. 예. 보통 고등학교 그 과정을 졸업하면은 700점대를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토익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준비 없이 한 번 그냥 쳐본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이 정도 공인중개사 따는 그런 공부 소위 머리라면은 네. 900도 가능할 것 같은데 한 반년만 하면은. 예. 그리고 지금 3학년 1학기를 마친 상태라고 하셨거든요. 채용형 인턴 지원을 해도 되는지 지금 그게 또 궁금한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한가요? 뭐 서류에서는 합격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면접이라든지 나중에 최종 합격할 때는 탈락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채용형 인턴은 이번 연도 혹은 다음 연도 상반기 전까지 졸업을 하는 걸 전제로 깔아요. 그 이외에는 지원이 아예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뭐 발견 못 해가지고 합격시켜줄 수도 있겠지만 네, 결국에는 졸업 요건이 안 맞춰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최종 탈락하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지원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4학년 1학기나 네. 2학기쯤에는 채용형 인턴을 지원하시는 게 맞겠지만 네. 지금 이 시점에는 체험형 인턴으로 지원을 좀 병행하셨으면 좋겠어요. 크게 뭐 여러 가지 트랙이 있겠지만 저는 공기업이라든지 뭐 은행, 증권사 이런 데들도 절대 가리지 말고 신탁사만 기다리지 마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다른 신탁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체험형 인턴도 노려봐라고 하셨는데 여러 곳이 떴어요. 그럼 거기 다 지원하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혹시나 우선순위를 둔다면요? 이제 일단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또 가려서 지원할까봐 제가 걱정이 돼서 네. 일단은 취준생들의 현실을 말씀드리면은 보통 인턴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10개에서 20개는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턴도 급턴이라는 얘기가 맞거든요. 네. 그래서 좀 기회를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도 결국에 뭐 면접이 겹친다든지 자기소개서 쓸 시간이 부족해서 한 군데만 좀 집중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1순위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신탁사 관련 인턴이 1순위가 되겠죠. 뭐 코리아 신탁이라든지 등등 지금 현재 체험형 인턴을 많이 뽑고 있는 기관들을 1순위로 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증권사가 2순위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증권사 IB라든지 PF팀 자체는 굉장히 체험형 인턴 채용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한국투자증권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또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열려 있거든요. 거기서 부동산 관련 일을 해보게 되면 신탁사에서도 분명히 어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동산 관련 공기업, SH나 LH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데들도 좀 같이 지원을 하면서 은행도 여러분들이 꼭 지원해 봤으면 하는 인턴 요소예요. 사실 기업은행 같이 인턴 뽑는다 그랬을 때 100명, 200명씩 뽑아주는 기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런 데서 내가 인턴을 해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경력사항도 채울 수 있고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간접적으로의 역할이나 일들 같은 것도 경험해봤다라고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건쌤이 아까 이 용갈림의 스펙이 충분하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본인은 좀 스펙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뭐 아까 언급한 것처럼 퀘스트를 깨고 나니까 또 다른 맞아요. 퀘스트가 있어서 그렇게 자격증을 따왔는데 본인에겐 지금 네버엔딩 퀘스트라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 어쨌든 퀘스트를 깨서 획득한 보상 지금 충분히 갖고 있는 건가요? 저는 충분하다보다 넘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군대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들어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했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군복무 이만큼이나. 중에 그렇죠. 군복무 중에 이 부동산 개발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는데 네. 군대가 부동산 군대는 아닐 것 같은데 의경인데. 의경이 저도 의경. 의경 출신인데 혹시 네. 어디 좋은 땅을 보고 왔는지 그러니까요. 순찰하다가 수찰하다가 좋은 땅이 보였는지 예. 근데 이렇게 빨리 철이 들어가지고 뭔가 계획을 그렇죠. 세우고 최대한 빨리 자격증들을 끝낸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퀘스트를 깨듯이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진짜 이 분야에 확신이 들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스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남들은 나중에 지원해서 동기, 자기소개서의 지원 동기라든지 면접에서 내가 왜 부동산 분야에 네. 취업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근데 이분은 지난 몇 년 동안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왔던 친구인 만큼 내가 왜 이 분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좋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하는 고민들은 굉장히 건전한 생각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여태까지 만들었던 거는 절대 후회할 일은 아니니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웠을 때 더 합리적이고 좋은 결과물이 나올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점, 현실적인 문제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어학 성적이 부족하다든지 예. 경력사항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채워나가면 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부족한 부분은 이 부동산 관련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를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이라고 하면 너무 넓어요. 공인중개사 하셔도 되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 네, 맞아요. 그렇죠? 근데 신탁사 안에서도 부동산 자산을 운용하는 팀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PF를 집행하는 신탁 영업일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뭐 여러 가지 다른 관리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직군이나 직종에 따라서 아무리 큰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주요 역량과 주 스펙은 나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부동산이라는 이제 큰 범주로 준비를 끝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작은 범주로서 부동산 안에서 다양한 직무들 중에 내가 구체화시키고 싶은 직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부터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 스텝이 보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용관리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있다 외치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직무와 관련해서 플랜을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건쌤이 용갈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조언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학교 생활을 좀 성실히 성실히 임해라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회계 관련해 가지고 당연히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시지만 신탁사들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관련 법이라든지 아니 도시계획이라든지 하는 전공들도 수업을 들었으면 우대를 받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졸업 학점을 채웠다라고 한다면 교양 과목으로라도 법 관련되어서 수업을 들어본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혹은 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건설 관련해 가지고 수업을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나중에 어필하기 예. 좋은 요소가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이어서 두 번째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인지 두 번째 사연 주인공 역시 부동산과 관련한 고민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아이디 롤랄랄님께서 더빅스쿨에 사연을 남겨주셨고요. 자, 학교는 직어국인데 부산 또는 경북의 소재에 있습니다. 경제학과 복수 전공을 했고요. 4.5점은 만점에 3.79, 지금은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어학 점수는 토플이 108, 토익이 925, 오픽이 AL이고요. 자격증은 무역영어 1급, 투운사 이분도 역시 공인중개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경력사항은 은행 방학 인턴을 했었고요. 중견 신탁사에서 방학 인턴을 또 했고요. 자, 수상 경력은 없는데 대외 활동은 부동산 기사 분석, 블로그 장기 운영이라고 되었고요. 시장 동향 분석 스터디를 했다고 합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은 학별 및 학점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입사 희망 회사와 직무, 부동산 신탁사, 중견에서 대기업이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학벌이 실제로 큰 작용을 하는지, 그렇다면 진정 학벌이 부족한 요인인지 제가 뭘 더 준비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고 나니까 앞선 그 사연의 주인공에서 그 플러스 알파가 된 느낌이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두 분은요, 예. 서로를 보시면서 내가 저게 부족했구나 네. 라고 생각하면은 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또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똑같이 투운사라든지 공인중개사를 갖고 있지만 예. 전분이 없던 영어 영어. 성적이 또 우수한 그렇죠.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지원해도 될 정도의 스펙인 것도 사실이고요. 예. 경력사항이나 경험사항도 사실 방학 기간을 정말 알차게 보냈죠. 네. 제가 말씀 처음에 드렸던 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견 신탁사라든지 하는데도 충분히 체험형 인턴으로서 이렇게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고요. 지금 현재 부족한 게 계획이라고 하면서 학벌 및 학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학벌을 계획을 세울 수가 있나요? 이미 그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불합리한 고민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그대로 인지를 한 상태에서 더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본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학점도 저는 크게 크리티컬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네. 3.8 정도 되는데 3.8이면 굉장히 낮은 점수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도 A 마이너, B플 그 언저리일 것 같은데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학점이고 현 3학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학점 같은 경우에는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스펙이 하나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가 결론입니다. 예. 네, 지금 용갈님도 그렇고 우리 롤랄라님도 그렇고 제가 보면서 참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 다 신탁사 취업을 원하고 계신데 그러면은 국내에서 좀 대형 신탁사다 취준생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신탁사가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순위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네. 그 취준생들은 그냥 신탁사면 다 된다는 입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코람코라든지 네. 이런 데들을 좀 선호하는 측면이 있는데 실제 네. 그 부동산 영업이익 순위는 좀 다르거든요. 네. 예. 영업이익 순위 1위를 봤을 때는 한국토지신탁이나 한국자산신탁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우리 홍쌤이 예전에 다녔던 데죠. 아. 근데 이런 데들이 사실은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아 보이지만 네. 근데 이 측면에서 또 반대로 아시아 신탁이나 코리아 신탁 같은 데들이 순위는 좀 낮지만 기본적으로 체험형 인턴으로서 채용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어요. 네. 실제로 상반기 때도 아시아 신탁이랑 코리아 신탁이 체험형 인턴을 한 1-20명 정도 뽑아줬거든요. 그래서 이 순위 안에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순위는 기본적으로 그냥 다 지원해야 될 기관들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고
여기들이 꼭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채용을 한다든지 막 이러지는 않거든요. 네. 1년에 한 번에 몰아서 채용하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베이스 필두로 해서 은행이라든지 증권사라든지 아니 부동산 관련 공기업이라든지 하는 데들도 같이 병행해서 3트랙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사연에서 이제 용갈님은 자신 이제 경험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지금 아까 언급해드린 이 신탁사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롤랄랄님은 학벌을 걱정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뭐 다들 하나씩은 걱정이 있어요. 자기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럼 신탁사를 지원할 때 정말로 학벌이 중요한가요? 이게 사실 뭐 학벌이 아예 작용을 안 한다 그러면 또 이거 취준생들한테 좀 농간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짓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신탁 영업을 예를 들면은 네. 우리가 그냥 뭐 예를 들면은 누구한테 금융 자산을 믿고 맡긴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 영업인이 막 진짜 저기 예. 관악에 있는 모 학교 네, 출신이라 엘리트 그러면 느낌이. 엘리트 느낌이 딱 나면은 이 지식인이니까 믿을만 하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과거에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영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요즘 시대는요, 그런 타이틀보다도 개인의 능력이 더 중심이 되는 사회가 네.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신탁사에 뭐 이렇게 좋은 스펙이 아니라 할지라도 좋은 학벌이 아니라 네. 할지라도 취업을 하는 케이스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펙, 그런 학벌을 넘는 어나더 그렇죠. 스펙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3학년 중에 스카이 어느 학교 출신이 이 정도 스펙 갖고 있는 경우도 진짜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절대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지금 이렇게 목표를 갖고 그 목적지를 바탕으로 준비를 해놓은 케이스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좋은 스펙이기 때문에 본인은 앞서 제가 직무로 좀 특화시키라고 했던 이야기들만 좀 새겨 들어가지고 그냥 학벌을 넘을 수 있는 다른 고민들을 건전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롤랄라님 진짜 솔직히 지금 스펙으로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혹시나 학벌이 부족하다라고 걱정이 되신다면 그 외에 더 업그레이드 시킬 만한 부분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건쌤, 혹시 조금 더 플러스 알파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이분도 사실 앞선 사연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부동산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그냥 부동산만 드립더 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분야, 사업 분야에서 내가 리스크 관리로 가야 되나? 아니면 예. PF로 가야 되나? 아니면 네. 신탁 영업으로 가야 되나? 이런 직무에 대한 세부 고민을 못 해보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신탁사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업무들이 있고 그 업무들별로 내가 어떤 일을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지를 먼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영업을 하고 싶냐, 사업 관리를 하고 싶냐, 혹은 전략 투자를 하고 싶냐, 대체 투자를 하고 싶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지금 가야 될 방향성이 바뀌겠죠. 예.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리스크 관리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FRM이라든지 국제 FRM 같은 자격증들을 추가로 취득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운영이라든지 IB 파트라든지 PF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CFA 같은 자격증들로 추가로 취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직무가 세분화돼야지 비로소 할 수 있는 그리고 더 쌓아야 되는 계획이 더 구체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신탁사에서 일해본 경험도 있단 말이에요, 인턴으로서. 그래서 그때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같이 일했던 선배님이라든지 하는 분들한테 더 뭘 해야 될지 직무가 나한테 어떤 게 더 맞을지를 고민을 많이 같이 한번 해보시고 그에 따른 좀 추가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은데 어떤 저변을 넓히기보다 정말 나는 외길 인생 부동산만 보겠다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금융 자격증들 필요할까요?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금융은 금융일 뿐이고 네. 부동산은 부동산일 뿐이잖아요. 부동산으로서 자격증을 취득한다? 저는 그냥 차라리 그럴 거면 감정평가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아하. 그걸 바탕으로 그냥 하는 게 훨씬 더 빠른 길이지 않을까. 예. 근데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이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내 학벌도 고민이고 좀 더 전문화시키고 싶다. 더 먼 미래를 보고 싶다. 예. 라고 하는 친구들 케이스는요. 실제로 대학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지원학을 많이 하는 케이스들도 많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단국대라든지 아니면 해외에 있는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석사까지도 노려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돌아가는 느낌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지금 3학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4학년 때 됐을 때 용형 인턴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신입으로 지원을 하면서 도전을 먼저 해보시고 그 안에서 깨달은 바로 내가 그 다음 스텝을 뭐로 할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룰랄라님 역시 4학년 조례가 아니라
아직 재학 중이세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알차게 보내면 좋을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그런 인턴이라든지 경험들은 충분히 쌓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전공 관련되어 있는 수업 외에도 내가 신탁사에서 도움이 될 만한 수업들은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학교 공부랑 병행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 방학 기간에 이런 계절학기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관련 과목이라든지 관련 법학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설 쪽 수업 같이 병행해 놓으시면요, 본인 나중에 면접 볼 때 특히나 실제 서류 쓸 때도 과목명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 면접 때도 내가 좀 어필할 수 있는데 좋은 키워드가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직 3학년이니까 뭐 4학년도 있거든요. 이제 맞아요. 지방 대학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지방 대학 출신인데 4학년 때 이제 그 S대로 학점 교류를 해서 전공 수업을 들었어요. 뭐 그 서울에 있는 어떤 그 부동산 관련 전공이 이제 듣고 싶으면은 서울로 올라와서 듣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학점 교류도 굉장히 좋은 요소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뭐 지방에 있는 것이 되게 뭔가 힘들다라고 네. 한다면 서울에 있는데도 되겠지만 뭐 사실 교환학생도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냥 예. 그렇죠. 한국 간의 교환학생 말고도 해외로 교환학생 가볼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마 이분이 이제 4학년쯤 됐을 때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리고 백신도 다 접종이 네. 끝냈을 테니까 해외 교환학생도 분명히 갈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예. 그래서 좀 다방면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실제 한국에서 교류를 하게 되면요, 내가 이 학생들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 거예요. 실제 S대 교류하시면서 많이 느끼셨죠? 예, 거기 S대에서도 뭐 자는 학생이 있고요. 뭐 다른 소리 하는 학생은 다른 학생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네. 본인이 준비한 노력이 더 중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